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결혼을 해라. 우리가 이게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는 것도 신혼님과 장군님의 덕분이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김일성 동상에 꽃다발을 증정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태어난 날짜 생일에는 절대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면 노동 단련대에 간다. 예, 사랑도 신혼님과 장군님께서 꼽혀줬는데 이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군요. 예.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오늘 페이스북은 부부의 날을 맞아서 스페셜한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북한판 부부의 세계에 함께할 페이스북 식구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국책연구기관에 공채로 채용된 최초의 북한 이탈 주민 박사님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현정 부연구위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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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부터 감사하게도 통일연구원의 공채로 채용이 되어서 지금 북한 사회문화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부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주제에 딱 어울리는 아주 특별한 부부를 모셨습니다. 이철은 한유미 부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처음으로 들떠 나오셨네요. 뭐 여기 페이스북에는 나왔던데 이렇게 부부가 나오는 것도 처음이라서 네. 약간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좀 뭔가 모르는 좀 뭐가 있네요. 아니, 철은 씨가 원래 엄청 사랑꾼이시거든요.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긴장하시는 많이 긴장되네. 아, 저도 와이프랑 나오면 진짜 긴장해요. 그래요. 뭔지 알겠어요. 좀 자신 있게 화이팅. 네, 왜 긴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왜 사랑꾼으로 소문났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제가 옆에서 오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없으세요. 왜 긴장하는지 알겠죠? 목소리부터 일단은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 긴장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결혼이란 게 이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큰 행사, 큰 이벤트. 딱 이분이다. 이 운명적인 순간이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제 처음에 유튜브로 통해서 서로 알게 됐어요. 첫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고 이 사람 다시 안 볼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영상을 업로드 자체를 안 했어요. 진짜? 왜? 정말 그냥 나의 하루를 그냥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기분까지 버렸다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뷰티샵을 운영을 해요. 근데 뷰티샵을 어떤 이제 지인분들 소개로 저한테 시술 받으러 오신 거예요. 손님이니까 저는 엄청 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은 그때 아마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야 자본주의 물을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달달한 얘기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저는 야 인민군대의 그 거들먹거림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예 그래서 그때 야 진짜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철은 씨 무슨 시술 받으러 오셨어요? 눈썹 시술 받으러 오셨어요. 아, 저 눈썹, 저 잘생긴 눈썹이 윤 예, 작품이구나. 저희 작품이에요. 문신 타투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다가 천천히 알아가니까 사람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빠져들어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아름다운 뭐, 소리네요. 상대방 측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저도 양쪽.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인상이 완전 별로였어요. 아,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한국물을 좀 먹었다고 되게 조금 기분 없는 거예요. 좀 센 표현인데 재수 없는 거예요. 먼저 오셔가지고 한국에. 네, 한국에 먼저 왔다고 좀 재수 없이 노는 것 같은 거예요. 선배다. 저는 북한에서 금방 왔다고 좀 깔보는 것 같고. 탈북 선배. 네, 느낌을. 네, 저도 느낌이 그렇게 쏙 안 좋았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결혼까지 했죠. 네. 아, 이렇게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방송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 너무 잘 모셨어요. 네, 아, 너무 너무 보기 저도 좋네요. 유튜브로 두 분의 그
방송을 자주 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예인입니다. 두 분이. 네. 아, 네. 좋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북한의 부부들은 주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궁금해요. 과거에는 중매 결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95년에 제가 결혼을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중매 결혼이 조금 더 많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애로 결혼을 하는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아진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한국 드라마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 영향. 예, 연애를 할 때 한국식으로 이 남녀가 같이 연애도 해보고 그 연애가 결혼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중매를 해주는 사람들은 같은 지역의 사람들만 해줘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제한이. 그래서 같은 지역의 사람들만 맺어주는데 가끔 가다가 다른 지역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서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뭐 엄청 많다든지 해야지 타 지역 사람들과의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기본적으로 같은 지역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오, 재밌네요. 재밌네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저 때만 해도 거의 다 연애 결혼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동네에서 같이 학교 다닌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끼리 연애해서 많이 결혼을 했어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이 북한에서 사회적인 제약이 많잖아요. 네. 혹시 박사님 결혼할 때는 나이 제한도 있어요? 북한에서? 나이 제한은 이제 뭐 한국도 보면 만 18세 이상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북한도 가족법에 남자는 18세, 여성은 17세 이렇게 결혼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북에서 살 때도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남성들이 빨리 결혼하는 거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장려하지 않았고 여성들도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결혼을 해라.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25세 전후로 여성들이 많이 결혼을 했던 것 같고 남성들은 30세 전후로 결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비교적 좀 이른 나이 만 24세 결혼했거든요. 진짜 빨리 하셨다. 남자치고는 결혼을 빨리 대학생 때 대학교 졸업하고 연애 조금 하다가 바로. 네. 혹시 지금은 북한 요즘 몇 살 정도 결혼해요? 보통 북한이 여자로 치면은 20살에서 22살은 좀 빠른 편이고 23살에서 25살이 평균. 그리고 뭐 26살, 27살이 조금 늦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9살 되면은 야, 노천하다. 누가 와도 안 데려간다. 이제 북한은 조금 비교를 뭐 이제 파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파출? 철. 파철 이제 쓸모없는 그 쇳덩어리 있잖아요. 녹슬은 거. 아, 예, 그렇군요. 그런 정도라고 취급을 해요. 어이구. 그래서 29살쯤 되면은 거의 내가 안 하겠다라는 게 없고 못했다. 누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25살 지나가면 예전에는 제대군인들이 막 무리 배치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집에서 막 시집 쫓아보낼 정도로. 떠밀려서. 예, 그럴 정도로 좀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달라요. 오, 진짜 빠르네요. 그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23살이 금값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성을 그렇게 값을 매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23살은 금값, 그리고 24살은 은값, 25살은 돈값.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예, 25살 넘어가면 이제 파철값.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처녀들만 있는 직장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 27살 이러면은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한 사람. 네. 약간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었죠. 여자에게 만 값을 매겨요? 남자한테 그런 거 없어요? 북한. 거기는 남존여비가 심해서 남자한테는 감히 값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결혼 연령이 굉장히 빠른 건 우리 한국도 1990년대 이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늦어졌는데 어때요? 북한 여전히 이렇게 결혼 연령이 빠른가요? 예전에는 빨랐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많은 탈북민들 최근에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를 봐도 2000년 이전에 탈북민들이 그 결혼 연령은 뭐 24세? 예, 뭐 그 정도였다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민들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26세 이상으로 이 결혼 연령이 평균적으로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30세 이상의 혼인했다는 비율 역시 2000년 이전에는 1.9%였는데 2016년 이후에는 17.5%로 급증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결혼 연령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를 우리가 추이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예.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이 한 34살로 높아졌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와 비교해 예. 보면 여전히 굉장히 빨리 결혼한다라고 그쵸. 볼 수 네. 있겠어요. 34살? 34시 평균이에요 우리나라. 34살의 평균입니다. 와, 남자 진짜 여자. 못 가는데. 점차 남한도 북한도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배우자상이 인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남자는 대학을 가야 되고 군대를 가야 되고 입당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보니까 이 여성들이 남자 배우자상을 선호하는 거를 또 신조어로 만들었더라고요. 여성을 열렬히 사랑해야 되고 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이거는 옛날하고 같은데 당원증 매야 되고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여기 하나 또 추가된 게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남자. 네, 그래서 요걸 한마디로 네. 얘기를 하면은 열대매기라고 예,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신조어를 만들어서 열대매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남성이 여성을 또 그 선택하는 또 기준이 또 생겼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그것도 신조어 있어요? 네, 신조어가 있는데 여성은 일단 현금이 많아야 됩니다. 네. 여자가 예, 여자가 여성이 일단 캐시.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경제난 이후에 여성들이 시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의 주머니에 돈이 남자의 주머니보다 훨씬 많은 게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의 실상이죠. 어떤 그 사회적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남성이 여성의 배우자상을 선택할 때도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이 많아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예. 그래서 조금은 이게 기준이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가풍이 좋아야 된다. 예, 집안이 가풍, 좋아야 예, 된다. 집안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여성은 재간이 또 뛰어난 미인이어야 된대요. 아, 외모. 예,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현대 가재미. 예,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일단 북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의 직업보다는 그 여성의 집안을 많이 봐요. 집안. 남자한테 여자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남자한테 오는 거는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면 앞으로 진로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 많은 여자들이 찾아와요. 남자들이 고난이 있어 앞으로 이제 진로가 뚜렷하다고 하면 여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이죠. 뭐 뇌물을 많이 주니까요, 일단 여자들이. 뇌물. 여자들이 잘 살아야 돼요, 일단은. 어차피 선택권이 있으니까 돈 얻는 것보다 돈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야. 북한도. 그렇게 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음은 결혼식을 해야겠죠. 북한의 결혼식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국과 다르게 북한 결혼식에는 없는 것들이 좀 있는데 혹시 뭐가 있는지 우리 두 분은 아실까요? 우리나라에 없는 문화. 있지만 북한에는 없는. 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결혼식 없는 문화? 네, 뭐 축의금? 꽃이 비싸니까. 꽃. 북한 결혼식에 없는 첫 번째는 일단 결혼식장입니다. 에? 결혼식장. 자체가? 예, 결혼식장. 예, 여기로 말하면 웨딩홀이죠. 예, 그래서 제가 북에서 결혼을 할 때도 주로 옛날에는 다 가정집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여성의 집에서 그 사익감에게 상을 먼저 차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을 받고 둘이 같이 이제 시댁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댁에 가면 시댁에서 며느리를 또 맞을 상을 크게 또 차립니다. 그래서 결혼상을 2번 받는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가에서 2번 다 치르기가 일단 집에서 치는 것 자체가 귀찮은데 양쪽에서 하는 것 제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네. 우리도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아, 양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는 집에서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이 아니라 사실상 밥 한 끼씩 제대로 잘 차려 먹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기존과 달리 이제 뭐 물론 이것도 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하는 것보다 돈만 준비하면 돼요. 돈 준비하면 이제 식당이 거의나 웨딩홀이라고 하나요? 그것처럼 이제 준비를 다 해줍니다. 예식장. 네, 예식장처럼 그리고 뷔페 식당처럼 이렇게 밥도 그리고 요리들도 다 해주기 때문에 기본 준비하기 힘든 게 이제 돈이죠, 북한에서. 그리고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하면은 그게 또 유행이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뭐 하면서 그게 유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식당에서 많이 합니다. 경제난 이후에 이 시장화가 활성화되면서
돈이 이제 개인의 주머니 이제 돈이 좀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아, 가지들이. 장마당 예. 가지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식도 좀 더 성대히 하고 싶고 또 이제 조금 더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구가 돈이 있으면은 점차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 모델이 되는 게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이제 좀 닮아간다라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장마당 이후에 자본주의 문화가 스며들었는데 예. 그게 결혼이라는 제도에도 반영이 되고 영향을 있는 미치고 있는 거네요. 거죠. 예. 우리는 결혼식 음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잡채, 국수. 국수, 예. 갈비탕, 아, 예. 뷔페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북한 결혼식에 상징적인 음식이 있나요? 떡 종류가 한 3-4가지 이상은 되고 떡이. 예, 그리고 뭐 돼지 한 마리 잡는다거나 와. 그 반찬 같은 경우는 주로 나물 반찬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콩나물, 뭐 시금치, 고사리 막 이런 나물들이 주로 많고 그리고 돼지 잡아서 고깃국 그리고 국수. 좀 맛있는 찐밥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맛있는 집밥 스타일로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와서 먹어야 되니까 많은 양을 하고 이제 한두 명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저희는 그랬어요. 아, 누구 엄마가 요리를 잘한다, 반찬을 잘한다면 그분들을 그때는 초대를 해가지고 명절처럼 결혼식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 반찬하고 그 맛이. 요리를 하고. 네. 그래요. 셰프 품앗이. 그쵸, 맞아요. 예. 괜찮네요. 지금 결혼식 하는 거 보면 이제 앞에 상차리잖아요. 북한에는 식당을 빌려서 하는 데도 같고 집에서 하는 데도 같아요. 거기에 올라가는 파인애플, 바나나 다 가짜입니다. 상 빌려주는 상차림 빌려주는 업체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사람들인데 모형이 다 그냥 북한에는 거의나 100% 결혼식장에 차려지는 거는 거의나 이제 가짜 많이 쓰죠. 결혼 음식만큼 중요한 게 결혼식의 꽃은 신부입니다. 네. 신부의 꽃은 또 웨딩드레스 아니겠습니까? 네. 신랑 아니고. 북한도 웨딩드레스 입어요? 북한 결혼식 문화에 없는 게 바로 두 번째가 웨딩드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보통 결혼식 예복을 첫날옷이라고 여성이 입는 한복을 첫날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남성들은 대부분 양복을 많이 입고 네, 맞아요. 가끔 군인들 같은 경우에 군복을 그냥 입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요즘 북한의 이런 그 영상들을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결혼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예, 예전과 뭐 다르죠. 이 액세서리 장신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보였고 그리고 한복을 개량해가지고 위에 입는 거는 저고리 방식인데 밑에 치마를 드레스로 만들어가지고 결혼식 날 사진을 찍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결혼식 하면 스드메 굉장히 그 신부들의 로망이잖아요. 그거를 고른다고 하루 종일 다니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그 스드메가 요즘에 있대요. 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대신 다 중국 스타일로 우리나라 그 웨딩 촬영할 때 드레스 몇 번 갈아입잖아요. 북한도 한 3벌씩 그렇게 갈아입는데요. 그리고 촬영을 하고 이제 CD로 이제 찍어가지고 그거를 보관하고. 아, 영상. 예, 그래가지고 야 북한이야 이제 그렇게 변했니? 제가 막 그럴 정도로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북한의 웨딩 촬영 그리고 웨딩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 굉장히 궁금해졌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거 실제 웨딩 촬영. 많이 변했어요. 저 거의 한복이네. 중국 거 비슷하게. 예, 첫날옷인데 많이 화려해졌고 요즘 꽃도 많이 그 한복에 그러니까 예쁘게 많이 이제 원래 저렇지 않았어요? 예, 되게 단촐했고 그냥 연한 핑크색으로 된 한복을 입고 그 결혼식을 했었었는데 주로 저렇게 이제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기보다는 뭐 김일성 동상 앞에 맞아요. 가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영상 앞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김일성 동상 앞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바뀐 게 또 뭐냐면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결혼했을 때는 여자들이 고개를 못 들고 계속 이렇게 동상에 가서도 맞아요. 이렇게 무슨 쑥스러웠어. 진짜 그 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예, 너무 힘들고 계속 이렇게 하고 남자만 이렇게 맞아요. 행복해하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야 누구야 웃어라 하면서 그럴 정도로 여자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표정이 굉장히
좀 밝아졌어요. 자유로워지고 밝아지고 네. 했는데 네. 옛날에는 그런 다소곳한 맞아요. 이미지가 여성스럽고 여성은 그래야 된다라는 아. 네, 그런 또 가부장적인 문화 맞습니다. 때문에 법은 여성이 없었지만. 머리를 들고 웃고 뭐 이제 이런 자유로운 표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결혼식 이런 한국 문화 좀 접근하니까 결혼식 갈 때마다 고민하는 게 축의금. 맞아요. 아 정말 예. 고민 많이 하고 가요. 예. 어떻게 문화가 있어요? 북한에서 어떻게 골라요? 제가 액수 때문에. 사실 뭐 축의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하지는 않았으나 쓰지는 않았지만 북한에도 결혼식 누구네 결혼식을 가면은 뭔가를 준비를 해가고 가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보다는 주로 쌀, 예, 쌀을 이제 뭐 답례품으로 주로 식량을 많이 예전에는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또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술은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네. 술이나 그 쌀 같은 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축의금 형태로 들고 갔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자기네 집에 있는 거를 뭐 계란, 쌀, 술, 고기, 뭐 강냉이 다양하게 그 이제 정해진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도 봤어요. 아, 내 진짜 찐 친구가 결혼을 한다 해가지고 돼지 한 마리, 북한에 돼지 한 마리 업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잡자를. 네, 그런 돼지 한 마리 잡는 사람도 봤고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주로 달러로 이제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뭐 기준이 딱히 없이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달러. 있는 것만큼 성의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축의금으로 주고. 북한에서는 이제 부조금이라고 하죠. 아, 부조 맞아요. 그래서 결혼 부조금, 뭐 누가 돌아가시면 사망 부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5만 원 가져가면 욕 먹어요. 네. 어디 가든 밥값이 올라가가지고. 그거 고등학생이 환율과 만들 수 시기에 따라서 북한도 다릅니다. 예. 지금은 다 거의나 돈으로 해요. 예, 도시에서는 다 돈으로 하지 옛날처럼 쌀 들고 가고 술 들고 가지 않거든요. 그 민폐예요. 예, 그 민폐라서 전혀 그렇게 안 하고 민폐구나. 시내에서는 10달러부터 50달러. 친한 사람은 100달러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에서도 돈으로 주는데 지방에서는 북한 돈 기준으로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많이 갔을 것 같아요. 30년 정도의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렇죠. 북한도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많이 결혼 네. 문화가 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이 끝나면 보통 신혼여행을 갑니다. 북한에 어떤 신혼여행 문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이서 신혼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을 어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꿈을 꿀 수 없는 그 현실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국내 여행도. 신혼여행을 간다, 외국을 간다, 예. 국내도 가기 어렵죠. 축의금의 개념도 없고 신혼여행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합니다. 결혼의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건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 웨딩 사진을 찍기 위해서 신혼여행 대신에 꼭 방문하는 곳이 어디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건 아주 필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김일성 동상에 가서 꽃다발을 증정하고 그 앞에서 이제 결혼 사진을 찍는 것. 웨딩 촬영의 첫 번째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강압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 강압적으로 하라는 건 아닌데 자발적이에요? 예, 자발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충성심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부 기분 안 나빠요? 본인들의 청춘의 사랑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꼽혀주시고 우리들의 결혼도 우리가 이게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는 것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덕분이다. 뭐 이런 의미로 가가지고 인사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그렇네요. 예. 다 바뀌었는데 그것만 안 바뀌었네요. 그거는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가는 이유가 잘 꾸며지고 또 예뻐서 가는 것도 있어요.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거든요. 그거보다 더 예쁜 곳이 없어요, 북한에는. 없겠죠. 산으로 가야 돼요. 논으로 가든가 거기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식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가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가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아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 결혼식에서는 또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또 뭐예요? 북한에는 이제 결혼식 우리가 하려면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잡을 때 김일성과 김정일이 태어난 날짜, 생일에는 절대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일에. 예, 그러니까 0216.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수령의 탄생일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북한도 손 없는 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제 양가 부모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데 북한이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번기를 거쳐서 일단은 농사를 짓고 이제 식량을 이제 좀 조달을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주로 가을에 많이 결혼식을 날짜를 잡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혹시 두 분 우리나라에서 결혼했을 때 북한 결혼식 문화랑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대한민국만의 결혼식 문화가 있었어요? 당당하게 다 그냥 새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다르지?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 힘들었던 게 없었을 수 있어요. 저만 힘들었거든요.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그리고 노충을 몰라요. 철은 씨. 제가 이걸 잘 못 운전만 찾아요. 해줬어요. 운전 어디 거기를 가야 돼? 그럼 거기 가주고. 그런 것도 힘들었구나. 그럼요. 다 제가 그거를 했어요. 얼마나 몰라요. 하나도 안 해서. 집에서 핸드폰만 만지는 건데 그렇게 힘든 거죠. 그렇지. 힘들지. 어떡하죠? 엄청 유미 힘들죠. 씨, 저 철은 씨 어떻게 해줄까 우리가? 아 그래요. 진짜 방송에 안 나가면 오늘 제삿날이야. 결혼 준비할 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집과 혼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값 부담 때문에 신혼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은 예전에는 국가에서 세대주에게 집을 배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와. 보니까 국가 집을 배정을 받는데 집이 부족하니까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동거로 집 한 칸을 얻어가지고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그 신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예. 새살이 하잖아요. 네. 싸웠어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그래. 그런 게 참 너무 불쌍했어요. 그렇죠. 저희도. 그게 서름이기는 하죠. 그게 맞아요. 공산주의와 네. 사회주의의 민낯이죠, 폐해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네, 지금은 진짜 공짜로 내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건 전혀 없고요. 그거는 네, 지금은 아예 없고. 그리고 신혼집 구하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농촌 같은 데서는 거의나 이제 부모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리고 시내에서는 집을 사줍니다. 집 마련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남자가 권력이 있어 보인다라면 여자가 해야 돼요. 반대네. 남자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여자가 다 해야 됩니다. 와. 그 여자가 집을 마련을 하잖아요. 야, 완전히 반대. 그리고 부모들은 예전엔 같이 살았어요, 부모랑. 네. 근데 지금 부모들이 안 살았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부모들도 그렇고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제 사는 그런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편안하게. 와, 근데 북한은 개념 자체가 예. 능력자 남편을 구하려면 여자가 집을 해가야 한다라는 아예 접근 자체가 다르네요. 북한은 집만이 아니에요. 남자가 벌써 이제 보위기관, 단기간, 보안기관에 들어간다면 집을 떠나서 오토바이, 핸드폰 다 해줘야 돼요. 여자가 다 해줘야 돼요. 진짜 나쁜 표시인가요? 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도 집 사고 팔고 다 했어요. 저희 집도 사고 팔고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집은 조금 더 좋은 동네는 우리나라는 막 역세권 하잖아요. 북한은 장마당 주변이 제일 좋은 맞아요. 동네예요. 아랍권. 그렇죠. 장마당, 동상, 그다음에 보이부 이런 데는 그래도 볼거리가 좀 있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마당은 장사하기 쉽고 어쨌든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보이브권 뭐에 좋아요? 보이브. 보이부도 좀 좋은 공공기관 주변. 네, 아. 좋은 곳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 그 주위의 집이 가장 비싸고 젊은 사람들은 그쪽에서 살고 싶어 하고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 비슷한 건 여자가 혼수를 해간다는 건데 예. 북한에서는 어떤 걸 주로 해가요? 예전에는 오장육기라고 해서 맞아요. 오장이라고 할 때는 뭐 이불장, 옷장, 찬장, 신발장, 책장 뭐 이거를 오장 안에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육기 하면은 텔레비전, 세탁기, 녹음기, 냉동기, 전자기기들. 예, 그리고 재봉기도 있어요. 재봉기. 예, 그리고 선풍기.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전자 제품을 다 여성이 갖춰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뭐 이게 손오공이라는 이제 또 신조어가 났는데 손전화기를 일단 여성이 또 준비해야 되고 휴대폰. 오토바이도 이제 여성이 해야 되고 오토바이까지. 그리고 남성이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공부 뒷바라지도 그렇죠. 여성이 또 다 해야 되는 거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여성이 돈이 많아야 되고 오장육기 다 갖춰져야 되고 손오공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약간 이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예. 잘못 이제 이거 보시는 우리 예. 용사님들께서 장병님들께서 이거 하늘갈까 봐 걱정해요. 관광 여자가 이렇게 해준다는데 하고서 그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태양광 그 발전기인가? 그게 예, 그거 또 맞아요, 맞아요. 그 엄청 또 이제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자체적으로 그거를 전기를 생산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인기가 또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거의나 무슨 오장육기는 안 하고요. 그냥 다 돈으로 주거든요. 뭐 하라고 하면 한 100달러에서 한 300달러 정도. 그리고 300에서 한 1000달러 정도가 중이고 상급은 1000달러부터 그냥 무제한입니다. 뭐 그 예단을 그냥 돈으로 다 줘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지네들이 맞는 거 사는 거. 네, 이런 문화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뭐 철은 씨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있어야지 일단은 결혼을 지금 하는 그렇죠,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결혼했던 결혼 정년기에는 이 동거 문화가 없었었는데 요즘은 이 동거 문화가 생겨서 맞아요. 결혼 전에 미리 동거를 해보고 결혼을 나중에 선택하는 이런 문화들이 요즘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 북한에서 동거 합법이에요? 동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동거는 불법이죠.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집에 같이 동거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적으로 같이 동거하는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겨나는 와, 거죠. 네.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혼인 신고 어떻게 해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주민센터 가서 하잖아요.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경찰서에 가야 됩니다. 네, 북한에서 보안서? 말하는 보안서죠. 네, 네. 우리나라는 경찰서. 결혼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혼인 신고하는 이 서류 제출하는 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남녀 신분증 보면 압니다. 그래요? 네, 신분증에 와이프까지 나와 있어요. 유부남, 뭐 철은 와이프. 아, 유부남이 아니죠. 남편 누구죠. 네, 이름이 이제 등록이 그리고 되는 아내 누구 하고서 네. 이름하고 생년월일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왜 있냐면요. 네. 외박을 못 하게끔 하려고 북한에 여관에 가려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 근데 유부남. 이 부인 신분증하고 맞았을 때 이렇게 대조를 했을 때 틀리면 법적으로 걸려요. 아, 여자랑 네. 같이 가서 경. 아니 거액의 돈을 거이면 되긴 되는데 대신에 누군지 찍히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분증에는 아내나 남편이 꼭 거기 명시돼 이야. 있죠. 좀 바람직한 부분이네요. 네. 바람피지 않게. 그래도 할 그건 사람은 좀 다 그래도 해요. 다 해요. 네. 맞아요. 배우자의 귀책 사유까지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북한 결혼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결혼하면 여자가 지역 이동을 해야 하는 건 또 뭐예요? 북한에서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남편 쪽으로 그렇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직업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이 이동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군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군관이랑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군관이 강원도 철원인가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경북도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이동해서 거기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양을 그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 번쯤은 그래도 저기서 살아보고 싶은 꿈을 꾸는데 일반 서민들이 가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평양은. 근데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양 남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지방 여성이 평양으로 가서 평양 시민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럼 남자가 평양 여자랑 결혼하면 있어요? 내려와야 돼요. 근데 남성이 지방에 있고 여성이 평양 여자면은 지방으로 가야 돼요. 평양 여자가 지방으로 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평양에 방직 공장 가면 여성이 굉장히 방직공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노처녀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딴 데 가고 싶지 그렇죠. 않구나. 평양 남자를 못 만나면 지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가느니 나는 그냥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방직 공장에는 노처녀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성이 직장이 있는 곳으로 맞아요.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농민은 계급의 대물림이 계속 되기 때문에 농촌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성일 경우에는 남편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농촌을 떠날 수가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되게 또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인구가 너무 빠지니까 김정은의 방침에 의해서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농장원이면은 농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높은 간부가 아니면 그 일반 노동자일 경우에는 여성이 농장원을 얻었으면은 부인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농장원으로. 저는 이제 아는 분인데 이분은 청진 분인데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은 평양 분인데 평양에서 군사복무하다가 두 분이 만났어요. 근데 살다가 이제 이분이 제대를 하고 청진에 내려와야 되는데 여자는 이제 평양 여자인데 지방으로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지방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혼하고 이혼했어요? 예, 이혼하고 이제 청진에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북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양 여자들이 평양에 있는 전봇대하고 삶은 살았지 농촌 남자하고 안 산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지방 평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방 남자. 왜냐면 남자하고 안 평양이라는 것을 떠나면 그들은 생지옥인 줄 알아요. 맞아요. 그리고 평양 남자들도 진짜 돈이 진짜 빵빵하게 많고 권력이 진짜 세지 않는 한 지방의 여자하고 안 삽니다. 왜냐면 농촌 진출 걸리면 평양 남자하고 지방 여자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걸려서 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양 사람들은 뭐 까치는 까치대로 살라고 그래서 평양에서 그러는데 평양 사람들은 평양 사람들끼리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평양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심각하네요. 결혼하고 사는 지역까지 북한 당국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 충격 좀 큽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결혼식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결혼 생활 역시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일단 이 시장화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의 이런 그 드라마가 북한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이 여성들 자체가 예전에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해서 벌어온 걸로 집에 부양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훨씬 더 수동적이었다면 국가 공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여성들의 그 경제력, 장사 활동이 커지면서 훨씬 더 이런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북한 여성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장사 많이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남성보다는 훨씬 여성들이 그 활동이 자유로운 부분이 뭐냐면 부부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국가 일을 해야 됩니다. 배급을 받든 안 받든 일단은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제 부양가족으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있으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 장사는 기본적으로 80%, 뭐 70%, 7, 80%가 거의 여성들이 하거든요. 북한은 이제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검열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무직자들을 잡아내는 곳이 312 연합지휘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직자들을 단속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주부라서 조금 허용이 돼요. 근데 남자들은 신체가 멀쩡한데 집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남자보다 여자 훨씬 잘 나간다, 돈 겁나 번다. 그럼 남자 이렇게 서포트하는 경우 없겠죠. 남자는 그때쯤 되면 집에서 뭐 세간살이 하면서 밥 잘해주면서 애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거의나 그런 집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렇군요. 여자가 활동을 하면은 남자 집에서 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셔퍼맨이라고 해서 북한에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고 저녁에 물건을 맞습니다. 갖고 와야 되니까 구루마 끌고 가서 물건을 다 싣고 맞아요. 같이 이제 와야 맞아요, 되고 그런 걸 남자가. 이제 남성이 다 해야 되는 거죠. 많은 남자들의 로망이네요. 저도. 그렇죠. 이게 장마당이 바꾼 사회 문화 현상인데 네. 이 돈이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정 내의 지위를 향상시켜서 여성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도 급증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여성의 선택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지금 가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결혼했을 때는 정말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고 술을 먹고 밥상을 뒤집어도 참고 살고 예, 그런 문화였다면 요즘은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뭐 밥상을 뒤집었다? 예, 요즘은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바이바이.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성에게 이혼을 당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북한에서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이혼하면 노동 단련대에 간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예. 그렇다면 북한의 이혼 실태는 어떨지 북클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북한. 하지만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중 이혼 경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주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과 같은 가정 불화였는데요. 2023년 한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은 최근 북한에서도 이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정 폭력도 있고, 그다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데 여러 식구들이 같이 있기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주부들이 너무 지탱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하는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이제 죄를 짓고 교화갈 때는 자식 문제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혼을 선택해가지고 그 생활을 또 해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혼을 원해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전엔 없던 이혼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021년 발간한 북한의 행정처벌법에 의하면 부당한 동기와 목적으로 이혼한 자는 노동교양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혼하면 양측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이혼법이 생긴 후 체념하고 사는 부부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아래층에서 사는 부부간이 엄청 싸맸어요. 그냥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와이프하고 딸을 때리고 바깥에 내쫓고 여자로서는 도무지 살아가기가 너무 끔찍하고 힘드니까 난 이혼해야 되겠다고. 근데 제기하니까 그거 그렇게 못한다. 법적으로 놓고 볼 때고 만약 가정폭력이라고 해도 이혼하려면은 1년 징역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렇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된 배우자를 둔 경우에도 이혼을 주저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또 제가 잘 아는 동생 뻘되는 애가 또 남편과의 그 사이가 좀 좋지 않고 그다음 그 국경경비대 초소장으로 하다가 불법으로 뭔가 지금 죄를 짓고 징역생활 갔어요. 가면서 얘가 이혼을 안 한 상황에서 그냥 4년 동안을 있다가 남편이 나오게 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남편하고 살기가 좀 끔찍하니까 이혼하겠다 하니까 1년 동안 교화가지 않으면 돈 2,000달러를 내놓으라 하는 그런 소리에 너무 터무니가 없어가지고 북한에서는 100달러도 손에 쥐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배짱 있게 내밀고 하긴 한다고 하지만은 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 이혼하려면 2,000달러를 가져오라 이러는 거예요.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혼을 하려면 상당한 뇌물이 필요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참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북한. 그런데도 이혼 소송은 끊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점 사회가 이제 살아가기 힘드니까 수입도 없고 가정 유지하기 점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는 이혼하겠다는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혼을 망설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과 재력을 가진 부유층입니다. 북한에서는 이혼 경험자에게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의 형태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실무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직업을 선택하고 발전 출세를 이제 선택할 때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절대 승급을 못해요. 능력이 있어도 바탕이 좋아도 이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출세를 못 하거든요. 이혼하게 되면 자식들도 발전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한 자식들은 이제 저런 출세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건이 많기 때문에 하니까 단기간, 보위부 기관, 법관 등 이제처럼 검찰기관이라든가 이제 좀 쭉 잘 나갈 수 있는 바탕의 간부들은 자식을 봐서라도 그러니까 서로 좋은 환경에서 나 좋고 너 좋고 이런 상황에서 그저 합의적으로 그렇게 살자 하고 그저 그렇게 그 노련한 방법으로 좀 사는 그런 신뢰도 있습니다. 이혼을 과잉 통제하는 북한 당국. 그 결과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벌써 우리는 시집 보내려고 하는 요즘 세월이 어떤 세월이게 응? 시집 갔다 온 체내들이 지금 동네 두부살라 갔다 오는 것보다 더 빨리 오는 추세인데 빨리 시집 보내지 말고 대수로면 천천히 보내는 방향에서 해라 하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시집 갔다가 너무 오는 신뢰가 많으니까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이. 넌 제발 시집 가는 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 등록도 살아보고 3년 이후에 하고 자식도 3년 이후에 낳아라. 이 사람하고 살아도 괜찮다 할 때 그때 결혼 등록을 해야지 시집 가는 건 정말 재고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하고 싶어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 이혼을 중범죄로 단정지어버린 북한. 북한 당국의 간섭은 부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저런 처벌하는 거면 북한에서 이혼이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니고요. 북한의 가족법 제20조에 보게 되면 이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협의사항 이혼이 1956년에 폐지가 이미 됐습니다. 합의 이혼이. 예, 합의 이혼이 폐지가 됐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인민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재판상 이혼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네. 부부 사이 이미 합의했는데 굳이 네. 재판 가서 우리 합의했습니다. 오케이 이혼. 안 된다는 안 거죠.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게 합의 이혼인데 예, 예. 합의 이혼이 안 된다. 예. 서로 그러니까 재판을 동의하면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동의해야 돼. 네. 근데 그거를 왜 부부가 동의한다는데 복잡하게. 당국이 예, 이 사랑도 수종님과 장군님께서 꼽혀줬는데 이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네요. 그렇군요. 예. 네. 보이부. 예. 실제로 뭐 이런 가족법에 이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북한에서 그 민사소송에 의해서 이혼 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거쳐서 그 판사를 통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야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이혼을 신청을 하게 되면 몇 년씩 걸리다 보니까 몇 년씩 지나가다 보면 다시 또 사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혼한 부부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왜냐 복잡해서. 이혼이 힘들기 때문에 네. 재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른 게 우리나라 남편이 한 달, 두 달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쏜 총알이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요. 남편은 총알 한번 쏘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게.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남편은 쏜 총알이다. 아. 어차피 안 들어와도 신경 그러니까. 쓰지 마라. 그 정도로 이제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도 웬만큼 그 이제 보안원들이 출동을 하기는 하지만 개입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가족 문제는 가족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이게 폭력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법이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 많은 법들을 만들었는데 폭력 관련된 그런 법률 처벌 사항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부부가 싸우잖아요. 가도 뭐 보안원들이 우리로 말하면 경찰들이 와도 남자 편을 들죠. 왜 맞을 짓을 했냐? 왜 맞을 짓을 했냐? 네, 조금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여자들을 조금 이제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네. 장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여자들이 돈이 많아요. 일단 쭉 열면 돈이 달러가 막 있으니까 남자보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법도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혼도 예전에는 뭐 재판 가가지고 뭐 몇 년씩 걸렸잖아요. 뇌물 안 주니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속전속결입니다, 그냥. 아, 속전속결이에요. 뇌물을 그렇죠. 받아본 자의 증언이니까 확실합니다. 예, 돈만 주면은 이혼 합의 이혼 다 되고요. 신뢰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액도 많으면은 오늘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나 나가서 당장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그리고 뭐 완전 좀. 이혼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마음에 안 들면 여자가 남자를 갈아대요. 이제.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마당에서 얘기 여성들이 좀 그런데. 아 동생이면 네, 뭐 빗장이 커지는구나. 그렇죠. 네. 최근 북한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힘든 결혼 생활을 참는 대신에 개인의 행복을 찾아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당국도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을 막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 행정처벌법이 새롭게 제정이 됐는데 이혼에 해당이 되는 사유를 보게 되면은 시부모나 가시부모 및 계부모 부양 문제, 그다음에 양육 문제, 금전 문제 이런 것들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성격 불일치도 있네요. 예, 성격 그러니까 불일치. 그 기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결혼 생활 문제들 다 거기서 거긴데 거기 예. 뭐 아예 이혼하지 말자는 얘기네요. 제도적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지만 금지 조항들을 보면 사실상 이혼을 못하게 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나요? 있으나마나 하는 법인 것 같아요. 네네. 어차피 저 법이 있어도 혼인신고 안 하고 살면 되니까. 그래서 동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가 없어요. 예, 북한에서 무슨 법대로 실행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한 거지 결혼할 사람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북한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가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굳이 이런 당국이 굳이 이런 정책들 펼치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의 삶까지 그 영향 미치는 정책들.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통제 시스템을 계속 작동하는 부분인데 통제를 강화해야만이 그 체제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 개인의 자유를 자꾸 허용해주면 네.
체제 위협과 이게 직결되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자꾸 이혼하는 이혼율이 높아지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사회주의 생활 풍조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이 많은 이게 주민들이 이 시장화를 통해서 이 의식 변화가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예전에 자기들이 했던 방식을 다시 이제 또 고수하는 방향으로 이런 행정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율을 낮추려는 노력조차도 내부 통제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일 텐데 결혼마저도 당국의 통제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봤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